아침 한개입니다. 이번 편은 러시아가 동해에서 잠수함 발사 칼리브르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주에 동해에서 대잠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이어 2주 연속 동해에서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는 것이 러시아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로이터 통신이 지난 2021년 12월 21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잠수함에서 발사된 칼리브르 순항미사일은 약 1000km를 날아가 러시아 해안 훈련장에 설정이 되어 있는 목표물을 타격을 했다고 러시아 관영 리아 뉴스를 인용하여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 내용 중에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이번 훈련에 수상함과 항공기, 그 다음에 무인기를 동원하여 은밀한 움직임과 지원을 하는 것도 훈련에 포함이 되었다고 로이터 통신은 부연을 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러시아가 카스피해에서 순항미사일로 시리아를 공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사용을 했던 게 이 칼리브르 순항미사일인데요. 이 러시아의 장거리 순항미사일이 동해에 배치가 된 것입니다. 이로써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 무력 세력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넘어서 동해로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로 판단이 됩니다. 이 상황을 조금 더 분석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동해에서 이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을 발사한 잠수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잠수함은 잠수함의 이름은 페트로파블로프스크 캄차스키 함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를 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우리에게 킬로급이라고 알려진 것 중에서 가장 최신형인 2차 개량형 모델인 임프로브 킬로 2급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모두 6척을 건조를 하여 태평양 함대에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6척 중 1번함인 페트로파블로스키 캄차스키 함과 2번 함인 볼크호프 함, 3번 함인 마가단 함은 2021년 10월 12일 현재 모두 태평양 함대에 취역을 해서 3척이 지금 활동 중입니다. 4번 함인 우파함은 올 가을에 진수가 되어서 내년 중하반기 정도면 취역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5번 함 모즈하이스크는 현재 건조 중이고 2023년 취역 예정입니다. 6번 함 야쿠츠크는 2022년도에 진수가 돼서 2024년도에 취역을 할 계획으로 지금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전력을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임프로브 킬로 2의 이제 성능이 중요한 또 부분인데요. 기존의 킬로급보다 함의 길이가 좀 길어져서 전장 74m입니다. 그 다음에 수중 배수량도 늘어나서 3,900톤이고요. 함체의 강도를 증가를 시켜서 작전 심도, 그러니까 통상적인 작전을 할 때 잠수가 이 수중까지 내려갈 수 있는 전체 깊이가 한 24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무리를 해서 최대로 잠수를 했을 경우에는 300m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수중에서의 최고 속도는 20노트 정도이고요.
52명의 승조원이 탑승을 해가지고 최대 45일 동안 수중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항속거리는 12,000km 정도 되고요. 무장은 18발의 중어뢰와 24발의 기뢰, 그리고 8발의 휴대용 함대공 미사일을 휴대를 하고 칼리브로 순항 미사일을 탑재를 합니다. 이러한 그 최신형 잠수함을 지금 러시아가 태평양 함대에 지금 6척을 배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칼리브르는 이제 러시아 해군이 자국군으로 이제 사용을 할 경우에는 제식 명칭이 칼리브르고요.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수출용으로 이제 외국에 판매를 할 경우에는 클럽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그 칼리브르나 클럽은 그 동일한 그 순항 미사일인데 수출용은 그레이드가 다운이 돼서 성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대수상 전투용이 있고요, 대잠수함용이 있고 대지 공격용 해서 3가지 종류가 있는데 파생형을 이렇게 뒤져보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변형도 되게 많고요. 근데 크게 보면 3가지입니다. 수상함을 공격할 때 쓰는 것, 잠수함을 공격할 때 쓰는 것, 그 다음에 그 내륙에 있는 목표물들을 공격하는 대지 공격용, 3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그 동해에서 발사를 한 그 순항 미사일은 잠수함에서 그 발사를 했기 때문에 잠수함 발사 대지 공격용 순항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러시아의 제식 명칭으로 3M14K라고 부르는데요. 그 나토에서는 SSN-30A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뢰관을 통해서 그 발사를 하고 미사일의 길이는 6.2m, 탄두 중량은 450kg, 사정거리가 한 2,500km 정도가 됩니다. 비행 속도는 0.8, 마하 0.8 정도가 되고요. 근데 이제 수상함에서 그 발사를 하는 대지 공격용 그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이 있습니다. 아까 전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카스피해에서 시리아를 공격을 할 때 사용을 했던 그 순항 미사일인데요. 요거는 이제 3M14T라고 합니다. 똑같은데 끝에 K가 붙으면 잠수함 발사고요. 끝에 T가 붙으면 수상함 발사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지금 이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수직 발사기인 VLS로 발사를 하고 길이가 이제 부스터가 달려 있어서 8.9m, 그다음에 탄두 중량이나 뭐 이런 건 다 14K하고 비슷하고요. 비행 속도가 이제 마하 3입니다. 사정거리가 엄청나게 깁니다. 4,000km이고요. 특징이 비행 중에 총 147차례의 항로 변경 기동을 합니다. 그래서 시리아에 총 26발을 쐈는데 러시아는 다 명중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미국은 천만에요, 2발은 빗나갔습니다 그러는데, 그 지형 대조 방식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미국 얘기가 맞습니다. 그 사막에는 지형 대조점이 없어서 그 이란의 산악지대를 통과를 했는데, 그 이라크전 때 미국 토마호크도 이 오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협 평가를 보면 블라디보스토크의 를 기준으로 했을 때 2,500km와 4,000km를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런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괌이 이제 다 이 작전 사정권 안에 들어가고요. 한반도와 일본 전체, 그 다음에 중국의 그 산동반도 내륙 전부 다 타격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이 대한민국 안보에 시사하는 점은 중국과 동중국해에서 지금 미국과 일본의 연합 세력과 중국이 지금 이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이러한 갈등이 동해에서 러시아하고 갈등이 유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해가 앞으로 미국과 일본의 연합 세력과 러시아의 갈등의 각축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전체가 러시아의 순항미사일의 타격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한민국 안보에 굉장한 위험 요소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개인 생각은 정치적인 의도로 결정이 된 항모보다 핵추진 잠수함을 획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